명태균 씨 이 녹취록 전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새로운 녹음이 공개가 됐습니다. 명태균 씨의. 명 씨가 지인과 나온 대화 중에서 함성득 경기대 교수와 윤상현 의원을 거론하는 내용이었어요. 잠시 관련 보도 듣고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명 씨는 통화에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이 자신을 미륵보살이라고 부른다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윤상현이 제일 친한 함성득이한테 내가 시켰지. 함성득이 내보고는 미륵보살이라고 하니까 미륵보살이라고 합니다. 함성득 원장을 시켜 윤상현 의원을 윤석열 캠프에 합류시켰다고 과시하는 내용이라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그만둔 뒤 국민의힘에 막 입당한 상태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이웃이기도 했던 함 교수는 지난 4월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물밑에서 조율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재보궐선거 공천 당시 다른 대화에서 명 씨는 이번에도 함 교수와 윤 의원을 거론합니다. 나중에 저녁에 이제 누구 함성득이 가갖고 막 난리 치겠지. 자기 친구니까. 그러니까 윤상현이가 가서 또 울고 불고 또 난리 치겠지. 내보고 하겠지. 민주당이 이제 제보자 신원 보호하겠다면서 상대방 육성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선거 한 달여 앞둔 2022년 4월 하순에 명 씨 지인이 사모님은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했지라고 물으니까 명태균 씨가 예 하고 대답한 다음에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윤 의원이 뭐 함 교수에게 가서 난리칠 거다. 뭐 이런 대목이 이어지고 그러니까 민주당 설명은 김 여사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거라는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공천 개입에 김건희 여사가 계속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녹취를 공개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명태균 씨가 얼마나 이게 허무맹랑한 웃긴 사람이냐. 미륵보살을 자칭 타칭하지 않냐. 이런 해교하는 사람한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의존하고 얘기 듣고 이 사람 얘기 듣고 공천 주고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이런 두 가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씩 그러니까 조금 약하다고 생각되는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이미지가 쌓이면은요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막 그런 생각까지 계속 쌓이면서 할 것 같고요. 하여튼 명태균 씨가 이제 거의 무슨 책사에서 미륵보살까지 올라가는 스스로 자랑하려고 처음부터 과시욕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과시를 좀 내세우기 위한 또 말이 아니었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건 이제 추가 정황 같아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여사의 공천 개입에 대한 추가 정황. 제가 추가라는 표현을 쓴 건 이미 22년 5월 9일 날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됐잖아요. 그때 이제 뭐 김건희 주라고 했는데 공관위에서 가지고 와서 김영선이 하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대. 요게 공개가 됐고 그리고 명 씨가 6월 15일 얘기한 부분에 있잖아요. 사모님이 얘기해서 그랬다. 명 선생님 아침부터 전화 오게 할 거야? 당신 대통령 자격이 없어. 요때 명 씨가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여사의 공천 개입이 나왔고 이건 그 의혹 지금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는데 여사의 공천 개입은 그 확정된 의혹에 하나 더 돌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에게 사모님이 전화해서 김영선 전원 공천을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이건 지인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기자에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명 씨가 당시 사실을 얘기하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륵보살 얘기는 저도 이제 명 씨와 통하면서 물어봤어요. 언제? 미륵보살 얘기를 물어본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장 소장님한테. 아니 미륵보살 물어보신 줄. 미륵보살은 예측 못했죠. 제가 설마 미륵보살을 얘기할지라고는. 보살이 예지력이 없으시고. 그래서 그 앙코르와트 관련 일정을 변경했다. 그러니까 명 씨의 조언 그것도 주술에 기반한 조언으로 여사가 외교 일정을 변경했느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길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꾸 이제 대답을 회피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꿈이 안 좋아서 물어본 게 맞냐? 그랬더니 무슨 꿈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감이 안 좋아서 일정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그건 맞다. 꿈은 아니고 꿈은 감이다. 아니고 내가 감 감이 느낌. 안 좋아서 여사에게 이번 일정 좀 조심하라는 취지로 얘기한 바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명 씨가 이제 그걸 예지력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예지몽이라고 물었을 때는 아니다라고 해요. 꿈은 근데 아니고. 그렇죠. 몽자는 빼고. 그래서 예지력은 데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본인 표현을 빌면 촉이 좋다, 감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는 보통 역술 뭐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명리학 기반으로 네. 뭐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역술이라는 얘기를 대단히 듣기 싫어하고 보면은 자기는 책사 뭐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미륵보살로까지 올라갔어요. 미륵보살이 뭐 하는 거냐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거거든요. 미래의 부처라는 네, 의미잖아요. 참 사실 세상을 구하는 명태균 씨군요. 아니 근데 미륵보살 녹음 나오기 전에 한 17시간 전에 SNS에 저 불상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감이 있었나 보죠. 뭐. 그래서 이건 예지력인가? 예지력이 있네. 진짜 그 예지력이 예지력인가? 이런 네, 느낌이 감이 들긴 좋으세요. 했는데 네. 아니 오늘은 SNS에 그 남이 장군의 한시 북정가를 올렸습니다.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모함을 당해 억울하게 숨진 이 조선시대 남이 장군을 자신을 빗댄 의미일까요? 네.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 의미가. 어떤 남이 장군이 당시에 이제 세조 때인가요? 뭐 아무튼 나라 임금을 위해서 충성을 바치고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좀 이렇게 인정을 못 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 남이 장군과 본인을 동일시해서 내가 이렇게 나라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고 했는데 이제 검찰에 소환되는구나. 뭐 이런 심정을 읊지 않았을까 억울하다. 싶습니다. 예. 내가 뭐 윤석열 대통령 만들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부당한 공격을 많이 받고 있어서 검찰 조사 받는 게 억울하다. 그렇게 하게 되겠네요. 근데 웃겨요.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막 저런 사진도 올리고 시조도 올리고 본인이 그런 거 올리면은 대단히 또 저희 같은 또 프로그램에서 분석하고 왜 그랬을까. 진짜 솔직히 할 말도 없는데 계속 이거를 분석하려고 앉아 있으니까 너무 괴로워요. 아니, 듣는 분들도 괴로울 것 같아요. 클라우드님께서 클라우드 안에 많은 게 다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좀 박성태 실장님한테 명태균 씨랑 최근 통화해 보셨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전화해가지고 트럼프냐 해리스냐 이거 좀 물어보세요. 예지력을 어디서 발휘해야 예지력. 되나? 이런 거 해야 진짜 전문가 아니에요? 예지력 있고. 아니 근데 저는 약간 이 남이 장군이 사실 무속에서 대표적인 장군신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죽음을 당한 맞아요. 사람을 이렇게 신격화해서 맞아요. 무속 신앙에서 보이는 장군신인데 이분이 역술인이라고 불리는 건 굉장히 싫어한다면서 미륵보살 얘기 나오고 남이 장군 시 올리고 본인이 얘기하는 것과 이게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긴 했거든요. 뭐라고 해서 그래야 돼? 본인이 무슨 뭐 이런 역학을 공부했나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근데 다른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예지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신내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다른 게 아니라 집중하면 남들보다 100배, 1000배 집중하면 보인다. 그게 신내린 거지. 근데 저 집중해 보려고 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100배, 1000배 집중이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예지력이 있으면 자신의 미래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남이 장군이가 했지. 남이 장군이 처형당하지 않았나요? 모함을 당해서 네, 죽음을 네. 당했죠. 예종 때. 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려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명태균 씨 검찰 출석이 이제 윤석열 네. 대통령이 내일 기자회견하고 네. 모레 오전 10시에 검찰 수석이 지금 정해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명 씨가 어린 딸이 받을 충격이 두렵다. 검찰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안 돼 이랬다는 건데. 그렇죠. 거기는 이제 지하 주차장이 없고 1층에 기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라고 검찰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대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좀 웃겨요. 본인 스스로 자꾸 각종 언론에 나오고 인터뷰하고 저렇게 본인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 딸이 대단히 좀 뭐 충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검찰 조사는 이건 좀 비공개를 해달라. 지금 막 이렇게 명태균 씨 뭐 우리 유튜브나 TV 틀면 명태균 씨 나오잖아요. 그럼 긍정적인 기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어린 따님이 대단히 충격받을 건데 그거는 본인이 즐기는 것 같고, 검찰 조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핑계대는 것이 아니냐. 검찰 조사 받는 것을 좀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특검을 받겠다. 특검 받아야 한다. 막 그런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검찰 조사에 대해서는 어쨌든 상당한 두려움을 좀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뭐 그냥 한 얘기로 봐요. 그러니까 그냥 했는데 내가 지금 분석을 하고 앉아 있었구나. 아, 내가 진짜 안심하다. 내가 좋은 지적이에요. 좋은 분석이고. 제가 볼 때는 뭐 누구나 명태균 씨가 개인이고 심지어 기관장, 심지어 대통령도 우리가 알다시피 어떠한 상황, 예를 뭐 위기관리 방안이라고 하는데 정말 못하잖아요. 대통령도 참모들의 조언을 받는 대통령도 정말 못했는데 뭐 명태균 씨는 일개 개인인데 아주 절묘하고 잘 짜여진 그런 위기 관리를 할까? 못하죠. 그러니까 뭐 아마 전국적인 관심도 받고 있고 특히 검찰 소환 그리고 높은 확률로 구속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심정이 불안정하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하나 잘못된 거는 지난번에 5살 딸의 사진을 올렸었잖아요. 그건 좀 올렸죠. 부적절한 것 같아요. 예. 지금 댓글로도 애가 걱정된다면서 SNS에 아이 사진을 공개하는 건 좀 말이 모순인 것 같다 이런 그럼요. 지적도 좀 올라오게 했는데 근데 사실 명태균 씨가 변호사 선임 안 하면서 내 변호사는 휴대전화야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언론에. 근데 이번에 선임한 법률 대리인이 김소연 변호사인데 이분이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소속이더라고요.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이제 명태균 씨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무료 변론을 맡았다라고 했던데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장 소장님? 김소연 변호사는 알죠. 만난 적은 없지만 이분의 정치적인 이력이 좀 특이해요. 처음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가지고 대전시에 시의원 하다가 어떤 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가지고 이제 출당 조치를 했고 그래서 이제 미래통합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처음에 뭐 바른미래당 있다가 미래통합당 갔다가 이제 국민의힘 소속인가 아직은 뭐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이분이 좀 상당히 구구적인 발언을 좀 많이 했고 강용석 변호사 그 유튜브에도 가서 진행도 하고 출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옹호하고 문재인 정권의 비판을 상당히 많이 했고 박범계 이상민 의원하고 좀 이렇게 부딪히려고 했다가 거기서 이제 좀 졌고 그리고 박범계 의원한테 아마 그때 공천을 받았을 거예요. 친하게 지냈다가 이제 박범계 의원하고 이제 사이가 지금 멀어진 그 상황 같은데 원래 명태균 씨의 변호사는 정준길 변호사였어요. 네. 그런데 그분이 사임했죠. 왜 사임했냐면 도저히 통제가 안 된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한다. 이 변호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변호사를 사임을 했는데 김소연 씨가 과연 명태균 씨를 조절하고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일각에서는 이제 이러한 음모론이 있습니다.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상당히 가깝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 소속된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뭔가 좀 조율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명태균 씨가 도대체 뭘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인지 그것도 좀 파악을 해보고 어떤 극단적인 공개나 폭로를 할 때는 좀 막고 뭐 이런 식의 뭐 일들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변호사를 자임한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믿지 않습니다. 아, 믿지 않습니다. 저도 그건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김소연 변호사가 상당히 센 캐예요. 센 캐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죠. 비대위원장이 관리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닌 걸로 알아요. 하여튼 네, 그리고 명태균 씨도 관리가 안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조율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캐릭터들이 워낙 세서. 캐릭터들이 세서. 네. 지금 MBN 보도가 나온 거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최근 가까운 지인에게 그동안 대통령실의 신호를 보내왔는데 일절 연락이 없었다. 자료를 공개할지 말지는 대통령실 의중에 달렸다. 기자회견하고 터뜨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추가 폭로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 지금 계속 신호를 보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나를 건들면은 막 가만히 안 있겠어. 막 이런 신호를 보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솔직히
연락했다가 명태균 씨가 또 누군가에게 나 사실은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랑 통화했다? 이런 얘기 나눴다? 이렇게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는 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연락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기자회견을 보고 이제 추가 폭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거는 대통령께서 만약에 미륵 부린 명태균을 부인을 하면 부정을 하면 뭐 나는 이제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러한 얘기를 나눴다라는 정황적인 증거나 녹취나 문자를 공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를 부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잘 무시하는 것, 무시당하는 것. 나를 폄훼하는 것. 네, 허무맹랑한 허풍쟁이라고 지적받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싫어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좀 예우를 해줘야 되지 않냐. 이준석 대표도 항상 우리 명태균 사장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통령도 쉽사리 이분과의 관계를 부인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통령 내외를 향해서도 한 언론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과해라. 사과하라고? 네, 사과하라. 사과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내가 개입돼 있는 정황에 대해서 관련 녹음이겠죠. 그런 것들을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상당히 일단 요구가 법적 처벌은 감수하겠다. 물론 뭐 구속은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상당히 큰 거죠. 교도소에 간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 느끼겠지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건 내 존재를 인정해달라. 이런 걸 먼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속 때문에 심적 불안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딸을 왜 사기꾼 자범 취급하느냐. 법적 처벌은 내가 받을 것은 받겠다. 물론 뭐 받겠다고 하지만 실제 갈 생각하면 좀 사람이라는 게 당황스럽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본인이 생각에 깔고 있는 거는 나를 인정해달라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이 나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기자회견을 할 거다. 이런 식의 전망을 내놨거든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명태균 씨가. 예를 들면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상당히 좀 폄하하는 말을 하니까 다른 기자들한테 명태균 씨가 밖에 묶여있는 개가 뭘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 대통령께서 과거의 관계를 부정을 하고 명태균 씨에 대해서 상당히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되면 명태균 씨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못 참는 것 같아요. 그 돌발 행동을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수위를 낮춰서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까지 대통령은 주변에 평이 안 좋아서 경선 이후에 끊었다라고 조금은 뭐 모멸차게 끊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일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관계를 조언을 듣고 사실이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나쁜 소문들이 있어서 일단 멀리했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애매하게 하겠죠. 아주 그러면 명태균 씨가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씨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명태균 씨를 쫓아서 국정 운영을 했다. 이러기에는 너무 또 품격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절묘한 선을 좀 찾아서 할 것 같아요. 평가는 안 하고요. 예를 들면 명태균 씨에 대해서 평가는 안 하고. 어떤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평가 안 하고 그냥 명태균 씨 논란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려서 유감이다. 뭐 요 정도로만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답을 내놓기는 상당히 어려워요.